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원약 3강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은 생장과 발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장과 발육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연습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8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1번 나무 줄기의 비대 성장을 주도하는 분열 조직은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건 58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자, 페이지 58페이지를 펴보시면 자, 58페이지에 이제 내용이 나오죠. 자, 분열 조직과 성숙 조직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열 조직은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조직이고 생장점 형성층 절간 분열 조직은 대표적인 분열 조직이다. 그다음에 성숙 조직은 세포가 성숙해서 생성하는 조직이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분열 조직에 보면 이제 그 밑에 보면 생장점, 형성층 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형성층에 보면 그 두 번째 줄에 부피생장, 비대성장 이런 말 나오죠. 거기다 밑줄 주세요. 그래서 이런 비대성장과 관련된 것이 바로 형성층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비대성장, 형성층. 자, 이게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뿌리에서 측근이 발생하는 부위는 이렇게 나왔죠. 뿌리에서 측근이 발생하는 부위. 자, 이거는 이제 64페이지를 보시면 64페이지에 6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뿌리의 구조라고 나왔죠. 표 그림 3-5에 보면 그 뿌리의 구조. 네 줄 끝에 나오면 나오죠. 내초에서 측근이 발달한다. 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초가 되어 있고요. 3번 잎에서 동화물질이 주로 생산되는 조직은 그랬죠. 잎에서 동화물질이 생산되는 조직.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책상 조직이죠. 책상 조직. 자, 이건 63페이지를 보세요. 63페이지. 63페이지 해부 형태라고 나왔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표면은 보통 각피로 덮여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줄 기본 조직은 주로 동화 조직이고 쌍자엽 식물은 책상 조직과 해면 조직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광합성의 90% 이상이 책상 조직에서 일어난다. 이런 말 나오죠. 이 광합성의 90% 이상. 이게 바로 책상 조직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1번이겠죠. 동화물질 생산, 이 동화물질이 생산되는 것 자체가 이제 광합성과 관련 있는 거고요. 자, 광합성에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물은 이렇게 나왔죠. 이건 뭐 72페이지를 펴보시면 72페이지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광합성은 탄소 동화 작용이고 이 탄소 동화 작용이 있으면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의 화학 기호가 뭡니까? H2O죠. H2O. H2O라는 것은 O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H라는 화학 구조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죠. 그래서 H2O 아닙니까? 이게 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은 탄소를 만드는 거고요. 자, 식물이 휴면라는 근본적인 이유. 이거는 75페이지를 펴보시면 75페이지. 75페이지 휴면이라고 하는 거 바로 밑에 휴면이란 나오죠. 그 밑에 작물은 생육의 일정한 단계에서 휴면을 한다. 그래서 휴면은 심해 잠을 잔다는 뜻으로 일시적으로 생장활동을 멈추는 생리현상이다. 휴면 중에서 호흡을 극도로 제한하고 생장이 중단된다. 그 다음에 밑줄 좀 쳐주세요. 그래서 식물의 휴면은 자신이 처한 불량 환경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당연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중요한 부분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식물의 기본 구조라고 나왔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기부와 말단부, 그러니까 아랫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식물이라는 게 57페이지에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식물이 쭉 있고 여기 이제 잎들이 막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랫부분이 뿌리죠, 뿌리. 그래서 이제 뿌리는 정단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줄기니까 줄기 정단부라고 하죠. 그리고 이건 싹이라고 해서 이제 슈트.
개의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슈트라는 말 자체가 싹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거는 루트 개의 끝이라고 하죠. 뿌리의 끝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다 보면 기부라는 게 있어요. 기부. 기부는 뭐냐면 줄기와 뿌리가 만나는 지점. 줄기와 뿌리가 만나는 지점. 자, 여러분 교재는 5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식물의 기관을 본다면, 식물의 기관을 보면 이 식물의 기관은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영양기관과 생식기관. 그래서 이 영양기관에 줄기, 그다음에 잎, 뿌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식기관에는 꽃과 종자와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숙 조직, 그 59쪽에 보면 성숙 조직이 나오고요. 이 성숙 조직에는 60페이지에 보이는 것처럼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 성숙 조직에 보면 60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자, 60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그 성숙 조직. 이 성숙 조직에 바로 이제 그 표피 조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간속 조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피 조직은 어떤 조직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가스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증산작용을 하는 거죠. 이 유관속 조직은 물과 양분을 이제 수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지하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기본 조직은 물질 대사, 뭐 저장, 뭐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인데, 영양기관에는 그 61페이지에 보면 줄기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식기관은 64페이지 나오죠. 생식기관은 이제 꽃, 그 다음에 종자, 그 다음에 과실,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이제 완전하라고 하는 게 나오죠. 65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두를 통해서, 이 주두라고 하는 이런 그 공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꽃가루가 들어가죠. 꽃가루가 들어가면서 이제 쭉 꽃이 이제 생식이 일어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실에 보면 66페이지에 보면 66페이지입니다. 거기 과실에 보면 자방은 성숙해서 주변 조직과 함께 과실로 발달한다. 자방벽은 과피로 발달했다. 그래서 종자를 보호하고 과피는 외과피, 중과피, 내과피로 구분이 된다. 이런 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진과라고 하는 것과 위과가 있어요. 진과, 이과. 66페이지 보시면 진과, 참열매, 위과, 헛열매. 참열매와 헛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방 조직만으로 된 열매고, 위과는 자방 조직 이외의 조직이 포함된 열매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과 토마토를 보시면 그림이 있죠. 그 17쪽에. 그 다음에 딸기, 위과가 딸기라고 나오죠. 그런 내용을 한번 쭉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생장과 물질 대사가 68쪽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 생장, 에너지, 양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런 식물들이 생장하고 하는지에 대한 그림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생장과 양분에서 이제 뭐 무기양분과 유기양분이 있다.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기양분은 작물체 밖에서 흡수되는 그런 무기태양분이라고 나오고, 유기양분은 체내에서 물질대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양분이다. 이거 이제 물질대사라는 것이 이제 70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물질대사. 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질대사는 71페이지에 보면 이 분해와 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71페이지를 보십시오. 71페이지 보면 이제 물질 대사. 이 분해라는 건 이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합성은 합해지는 거니까 동화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72페이지에 이제 광합성 나오죠. 탄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광합성을 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반응 같은 경우에서는 포도당을 합성한다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작용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특히 이제 이 세포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한다. 73페이지 아랫부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은 주로 탄수화물을 가지고 이제 호흡의 주요 기질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호흡 과정은 5단계가 돼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호흡의 가장 중요한 그 산물은 ATP라고 하는 것이 있다. 나오죠.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쭉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AT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체내의 에너지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휴면과 발화가 나오죠. 휴면은 이제 말 그대로 실 휴자에 잠잘 면자죠. 75쪽에 보면 한자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제 식물에 처한 휴면이 불량 환경을 극복하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76페이지에 보면 휴면의 종류해가지고 쭉 나오죠. 내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발적 휴면, 외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타발적 휴면이 있다. 그리고 종자의 휴면과 기관의 휴면, 이런 이야기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화라는 것은 싹을 틔우는 거죠. 78쪽에. 그래서 이제 발화라고 하는 것과 맹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종자와 눈은 휴면이 타파되고 적합한 환경이 부여되면 생장을 시작한다. 종자는 배가 생장해서 어린 뿌리와 싹이 종피를 뚫고 나오는데 이를 발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발화. 종피를 뚫고 나와요. 그리고 수목의 눈이나 마늘, 감자, 백합 등의 생장점이 활동을 개시해서 새싹이 돋아나는 거 맹화라고 한다는 거죠. 맹화. 영어로 이제 스프라우팅이라는 말 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화 환경의 조건에 보면 79쪽에 호강성. 그러니까 호강성이라는 건 빛을 좋아한다는 거죠. 호강성이니까. 호강이죠, 호강. 호강성이니까 이런 것은 이제 상추라든가 우엉, 샐러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호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어두울 암자잖아요. 어두운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오이, 호박, 토마토 등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숙과 계화가 이제 80페이지부터 나오죠. 어떻게 성숙이 되는가. 그 81쪽에 보면 이제 첫째 줄에 식물이 생식 능력을 갖춘 상태를 성숙했다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유년기를 완료하고 화학 형성이 가능할 정도로 식물체가 컸다. 화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화숙.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이제 꽃 한자에다가 이게 익을 숙자죠. 그래서 이제 성숙하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개화는 꽃받침과 꽃잎이 벌어져서 수정태세를 갖추는 것을 개화라고 한다는 거죠. 영어로는 플라워링이라고 합니다. 개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요. 82쪽에 보면 결실과 노화라고 나옵니다. 결실. 그래서 이제 결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2번에 보면 이제 수분과 중복 수정이라는 게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성숙한 화분이 암술의 주두. 그러니까 화분이라는 것은 일종의 꽃가루를 가리켜요. 꽃가루. 그래서 암술의 주대에 닿는 것을 이제 수분이라고 한다는 거죠. 받을 숫자에다가 이 분을 쓰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종자 형성과 과실 비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4쪽에 보면 노화라는 게 나오죠. 노화. 노화는 이제 식물체 일부나 전체가 구조적 기능적으로 쇠퇴한 현상. 노화. 식물체의 일부 또는
전체가 구조적, 기능적으로 쇠퇴하는 현상, 그걸 말합니다. 도화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책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